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5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맹자왈 박학이 상설지 장이 반설약야. 장이 반설약야. 이것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박학이라는 것은 폭넓게 배우다, 널리 배우다 이런 말이죠. 박학하다, 박학다식하다 할 때 박학. 그리고 상설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또 제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반설약이야. 이것은 결국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을 파악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폭넓게 배우고 상세히 설명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학문이라든지 이 이론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을 전달해야 된다 하는 말을 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이 상설지는 장이 반설약야. 약이라는 것이 말이죠. 박과 상대적인 용어이죠. 박도 좋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을 핵심을 파악하는, 요약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박학, 설약.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이 보면 맹자왈 이선복인자 미유능복인자야. 이선양인 연후 능복천하야. 천하 불신복이 왕자 미지유야. 천하 불신복이 왕자 미지유야. 이선복인자 미유능복인자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선이라는 건 착한 말. 그러니까 이 착한 말, 그러니까 그럴듯한 주장, 아주 그럴듯한 그런 주장, 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주장이라 할까요? 이런 것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면 미유능복인자야. 그러니까 선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복종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실천하고 실천해서 어떤 효과를 본 것이 아닌데 그냥 공허한 이론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맹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심만 가지고 사람을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복종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복종할 수 있냐면 이선양인 연후에 능복천하. 이선양인, 이때 이 선이랑 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양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말이죠.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실질적인 효과, 혜택,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양이란 말은 도덕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 혜택, 양이라는 것은 혜택, 그러니까 혜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있은 다음에야, 그러한 연후에야 천하의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가 있다. 이 맹자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경제라는 것이죠. 경제가 결국 넓은 의미에서 경국재세잖아요. 경국재세라는 것은 나라를 잘 경영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경국재세, 경제잖아요. 경제.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도덕에 바탕한 그 혜택, 그러니까 특히 경제적인 혜택이 있은 다음에야 천하의 백성들을 복종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른다 이겁니다. 천하 불신복이 왕자 미지유야. 천하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그분들 그 지도자의 그 위대한 덕에 감화가 되고 이렇게 우선 경제적인 혜택이 있어야 덕에 덕에 대한 이 감화는 두 번째라는 것이죠. 차선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하를 통일하는 왕자는 있을 수가 없다. 네. 위대한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천하 불신복이 왕자 미지유야. 예. 이때 신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경제적인 이 혜택, 그 다음에 또 이 지도자의 도덕적인 어떤 뭡니까 그 깨끗한 양식, 도덕적인 어떤 감화력,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갖춰져야 천하 사람들을 신복하게 할 수 있다. 중말은 신후 거부, 예, 신복 구복, 예, 말로도 따르고 마음으로도 따른다 이런 얘기죠. 맹자왈 이선복인자 미유능복인자야. 이선양인 연후에 능복천하 천하불신복이 왕자 미지유야. 명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서 남을 복종하려는 사람 치고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선으로 남을 교화시킨 다음에 교화시킨 다음에야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천하 사람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데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미유지야의 강조입니다. 미유지야인데 미지유야 이것은 좀 더 강조법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로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맹자왈 언무실 불상지실 폐현자당지. 이거는 맹자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언무실이라는 것은 뭐냐? 말의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말의 실질이 없는 것. 말의 진실성이 없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설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결론이 비참한 결론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언무실이면 참 불쌍한데 불쌍한 것 가운데서 실질,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것은 자기가 볼 때 그 당시에 불쌍한 것 중에 정말 불쌍한 것은 뭐냐면 폐현자 당지. 폐현자가 이에 해당된다. 폐현자라는 것은 남의 훌륭한 점, 남의 그 장점, 재능을 그저 가리고 막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펴지 못하게, 능력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 질투를 해서 남을 참 모함하는 이런 인간들이 이 불상지실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폐현자 당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한 종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경고죠. 언무실 불상지실 폐현자 당지. 넘어갈까요? 네. 서자왈. 서자는 맹자의 제자죠. 서자가 말하기를, 서백이라는 사람인데요. 서자왈 중리, 이게 기자인데 글자가 잘못됐네요. 그게 아니고 자주 할 때는 기라고 읽습니다. 자주 할 때는 중리 기친어 소할 수제 하치여 수야. 서자가 서백이가 맹자에게 묻기를, 공자님을 자가 중리인데 좀 친근하게 말한 것이죠. 우리 중리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리께서 공자는 둘째 아들이었고 또 태어날 때 니구산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리라는
자를 쓰게 되었죠. 공자께서 자주 칭이라는 건 칭찬하다, 칭송하다, 예? 혹은 찬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주 그 물을 참 찬미하기를 수제 물이여 예? 물이로다 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하취여 수야 수에서 물에서 무엇을 취하신 것입니까? 예. 무엇을 취하신 물에서 무엇을 취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 도대체 물의 어떤 점이 이 공자가 이렇게 찬탄을 하고 칭탄을 하고 하는지 예. 이 뜻을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예, 맹자가 뭐라는 말? 원천혼혼. 이 원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원이 있는 샘물입니다. 예, 근원이 있는 샘물. 예, 원천혼혼. 예. 그 원자는 이 원자와 마찬가지죠. 이 원자. 원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죠. 예, 덜 원자를 썼는데.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저것도 원래의 의미는 덜이 아니라 샘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뒤에는 덜로 쓰이니까 이제 앞에다가 물수를 좀 더 붙여가지고 이 근원 원자를 쓰게 된 겁니다. 원천혼혼. 그러니까 근원이 있는 샘물이 예, 이 혼혼할 때 이 혼혼은 주자는 혼혼을 용출지모라 그래서 용출지모.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물이 콸콸 솟아오른다 이런 말이죠. 용출이라는 말은 예, 용출지모라고 했는데 이 원래 설문에서는 주자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을 풍류야 그랬습니다. 풍류라는 것은 물이 아주 풍성하게 흘러간다. 물이 아주 다량의 물이 풍성하게 흘러간다 이런 뜻으로 보았습니다. 하여간 원천혼혼을 그러니까 물이 근원이 있는 샘물은 계속 솟아나서 불사조야 낮주 밤야 그칠 사자입니다. 이것은 그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흐르다가 보면 과라는 것이 뭐냐면 과가 바로 이것이 감이에요. 감. 이 감이라는 건 구덩이, 물구덩이, 구덩이인데 구덩이를 물이 흘러가다가 이런 구덩이를 만나게 되면 물이 뛰어 건너갈 수는 없죠.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여기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다 쌓이고 물이 이런 다음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가득할 영자죠. 가득할 영자에다가 과가 바로 구덩이니까 과나 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득 채워난 다음에 다시 흘러간다. 이건 일이 흘러간다. 이게 영과 이후의 진입니다. 이 물이 흘러간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물이 가다가 이런 구덩이에 있으면 채우지 않고 돌아가거나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방호사해. 예? 사해는 바다까지, 사해까지, 결국 사해는 바다를 얘기하죠. 바다에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방은 이를 지자는 마찬가지죠. 이를 지자 맞죠. 지호사해 맞죠. 유본자여시 근본이 있는 것은 이와 같아. 근본이 있는 것은 이와 같아. 유본자여시. 그러니까 학문이나 덕행까지도 포함해서 학문뿐만 아니라 덕행까지도 포함해서 근본이 있는 것은 이와 같아. 시지취이 바로 이것을 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서 엽등을 하거나 혹은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꼼수를 써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인격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덕행 이런 것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서 빈대를 가득 채우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갑자기 뭐 폭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게 학문이나 이 인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중리 기층어 수활 중리가 자주 걸핏하면 자주 물을 찬미하기를 무리여라고 했는데 종리께서 어디에서 물을 취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 물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물에서 어떤 점을 취하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명자가 말하기를 샘물이 풍풍 솟아나서 낮밤 그를 가리지 않고 흘러가지고 가다가 또 구덩이를 만나면 구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바다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근본이 있는 것은 원래 이러하다. 그래서 공자님이 물을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영과의 후진, 그러니까 돌아간다거나 피하거나 혹은 뭐 꼼수를 써서 뭐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거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채우는 거. 학문과 인격은 그렇게 물을 속성해서 공자는 이 사람이 인격을 닦고 학문을 닦는데 이 어떤 그 학문을 닦는 방법이 그 물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채우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취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구위무본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구라는 건 만약에 구자죠. 만약에 무본 근본이 없다면 처음에 셈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래서 근본이 없다면 7, 8월 지간에 7월, 8월 여름이죠. 7월, 8월 사이에 그 이제 우집구해 이 우라는 것은 이때는 비가 장마비를 얘기해요. 장마비에 빗물이 모여가지고 빗물이 모여서 구회라는 것은 뭐 도랑, 구나 회는 다 도랑입니다. 도랑에 물이 고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영기학야, 개영. 그래서 그리고 여기 좀 잘못됐네요. 여기 구회 개영 여기까지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집하여 구회 개영 이렇게 7, 8월 지간에 우집하여 구회 개영 여기까지입니다. 구회 개영이나 기학야 이렇게 되어 있죠. 학자도 더 틀렸네요. 이 발음이 학자입니다. 제가 미리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리 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능력이 없어서 이걸 고치지를 못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다시 얘기한다면 구위무본이면 7, 8월 지간에 우집하여 구회 개영이나 기학야 가립이 돼야 그 성문 과정을 군자 취지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본이 없는 것은 7, 8월 지간에 여름에 우집 비가 장마비가 내려서 빗물이 구회 그러니까 도랑에 가득 찹니다. 구회 개영이란 도랑에 물이 가득 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빗물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그러니까 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오는 뿌리 깊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이기 때문에 확이란 말을 확자입니다. 말라붙어 기학야 가리비데야라는 건 서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곧 금방 다 말라버린다 이것이죠.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금방 다 말라버린다. 물이 금방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성문 과정이라는 것은 명성과 소문이 실정을 지나치는 것. 명성과 소문이 그러니까 명성이 실정을
그 실정을 지나치는 것을 군자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얻은 저런 거 있죠. 그 사람들에게 얻은 갑작스러운 명예, 갑작스러운 뭐 소문을 이런 것은 실제로 사람이 인격이나 학문을 차근차근 쌓아서 이 방문양례에 마찬가지로 박학을 해서 다시 요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 명예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뭐 저도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있어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뭐 어떤 책 한 권을 써서 상당히 많이 널리 알려졌지만 깊이 공부한 것이 없고 온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참 슬픈 경우도 좀 있더군요. 그래서 인격인 학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푹 있고 쌓이고 또 갈무리 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 소문이 너무 과장되게 나서 사람들이 자기 실체를 모르고 허상, 가상 이런 것을 아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문 과정은 군자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다. 네, 이런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성문 과정 하게 되면 훌륭하다는 소문이 막 있으면 그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소인, 소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군자라고 할 수 없죠. 성문 과정을 군자 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이 무번이면 7, 8월제간에 7, 8월제간에 우집하여 구회 개영이나 기학야는 가림이 되어라. 고로 성문 과정을 군자 치지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좀 잘못되는 거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맹자왈 인지소위 이어 금수자 기휘 서민거지 군자 존지 순명어 서물 차러 인륜 유인의행 비행인의야 유인의행 비행인의야 이랬던 무슨 얘기일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지소위 이어 금수자 기휘는 소야 주자가 소야라고 했죠. 이거 뭐냐면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적다. 거의 사람은 거의 금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 들어가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달리 말하면 이거 뭐 요즘 말로 인간은 짐승과 별 차이가, 인간도 동물이고 인간이 짐승과 별 다른 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다 여기 별로 없다는 거 별로 없다 하지만 조금은 있다 이겁니다. 조금은. 기회라는 것은 적다는 말은 역시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있다. 약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약간의 이성,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 인간이 가지는 것이 약간의 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혹은 또 사회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런 약간의 사회성은 짐승은 사회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단결하는 걸 보면 사회성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인간만치는 못 되죠. 네, 그래서 이성이라 할까요? 짐승들에게 이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약간의 이성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별로 없지만 약간 좀 다르다면 인간에게는 또 인간의 독특한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그 서민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때는 소인이란 말이죠. 소인들은 그걸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이성도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군자는 이성을 보존한다. 군자는 이성을 가진다 이겁니다. 이게 서민과, 그러니까 소인과
군자의 큰 차이점. 이성에 따르느냐, 아니면 그 어떤 뭘까요? 본능에 따르느냐, 이것이죠. 본능을 초월하는 이성이 인간에게는 있고 짐승들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명어 서물, 순임금은 서물이라는 많은 세상의 만물, 어떤 만물의 이치에 밝았고 명예랑 밝았단 말입니다. 찰어인륜,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도대체 인간의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째야 인간다운 인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찰이라는 것은, 아주 찰찰하다는 것은 명이나 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인륜에는 명보다 더 밝았다, 이겁니다. 인륜에는 더욱더 밝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순임금은 유인의 행, 인의를 자연스럽게 인의를 따라서 행했지, 행했지. 그 유인의 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유인의 행이라는 것은 제가 어디 갔습니까? 유인의 행에서는 이 쉽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안이행지, 아주 편안하게 행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지, 행인의가 아니다는 것은 뭐냐, 이때 행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리이행지란 말이죠. 리이행지. 이것이 이롭다고 자기가 어떤 사적인 이로움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롭다고 나에게 이롭다고, 남에게는 불리하더라도 나에게 이롭다고 이렇게 해서 인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순이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순처럼 인간이라면,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유인의 행을 해야지 행인의 해서는 안 된다.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야지, 의식적으로 이롭다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 유인의 행보다는 차원이 낮은 것이다,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자연스럽게 인의를 행한 것이지, 의식적으로 인의를 행한 것은 아니다. 이롭다고 해서 인의를 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맹자왈 우오지주이 호선은 탕집중 입현누방, 여기 띄어야 됩니다. 탕집중 입현무방. 문왕시민여상, 망도이 미지견, 무왕 불설이 불망원, 주공 사겸사망, 이시사사, 기유불합자 앙이사지 야이계일 행이득지 좌이대단, 이까지입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왈 순임금은, 우임금은 미워했다, 싫어했다. 지주라는 것은, 이 지가 아주 맛있는 술입니다. 아주 맛있는 술, 달콤한 술을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임금은 이때 이 의적이라는 사람이, 의적이라는 사람이 순임금에게 술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또 두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두강, 뭐 술이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우임금에게 그때 의적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의적이가 술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술을 순임금에게 바쳤더니, 순임금이 이것을 받아서 마셔보니까 참 달구나 하고는, 그러나 후세 이 왕 중에
이 술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를 망칠 놈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의적을 멀리하고 술을 못 마시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임금은 아주 그 마시는 술을 미워해, 싫어해서 하고 선언을 좋아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좋은 말,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술, 이것을 싫어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좋은 말, 신하들의 좋은 건의, 이런 것을 좋아했다 이겁니다. 탕은 집중, 탕임금은 중도를 지켰다. 중용의 도를 지켰다. 그리고 이편무방, 이편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방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형식, 격식, 그러니까 혹은 뭐 문벌, 혹은 뭐 그 사람의 배경, 뭐 이런 거, 뭐 조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건 뭐 어떤 먼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그 사람이건 뭐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니건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편무방이라는 것은 뭐냐, 어진 사람이면 그 사람을 쓰지, 그 사람이 어떤 이 신분이며 뭐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누굽니까, 탕임금의 가장 훌륭한 점이 그런 점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문왕 시민여상, 문왕은 백성들을 보기를 마치 상이라는 것은 상처 입어서 지금 피를 흘리는 사람, 고통 속에 빠진 사람처럼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뭐 지혜를 하고 이렇게 할까 합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다. 문왕은 시민 여상이다 이겁니다. 백성 보기를 상처 입은 사람 돌보듯이 했다 이겁니다. 망도의 미지견이란 뭐 도를 참 바라보기를 보지 못한 것처럼, 사실은 이미 치국 평천하의 도를 깨달았는데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 겸양을 하면서 더 높은 경제가 없을까, 더 높은 통치법이, 더 좋은 통치법이 없을까, 항상 이것을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망도의 미지견입니다. 도를 바라보기를 보지 못한 것처럼 했다. 실제로는 이미 다 터득해서 알면서도 더 차원 높은 통치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것을 늘 고민을 했다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정말 훌륭한 군주죠. 그리고 무왕은 뭐냐, 불설이, 이는 가까울 이자죠. 원자하고 반대말입니다. 이하고 원은 반대말이에요. 이 설이라는 것은 뭐 설만이 하다라니까 뭐냐면, 이때 설은 함부로 대하다, 막 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뭘까요? 가까이 있는 그 신하들 있잖아요. 이런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좀 뭘까요? 그 고자세를 보일 수도 있고 갑질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요즘 말 갑질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신하들에게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멀리 있는 신하라고 해서 멀리 있는 신하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멀리 있는 신하도 항상 데리고 와서 써야지 하는,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의 그 안보나 소식을 알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맹자가 하는 말은 결국 이렇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지도자는. 두 번째는 뭐냐면 훌륭한 건의가 있으면 즉시 잘 받아들여라. 충고를 좋아해라. 그리고 항상 중도를 지키고 집중을, 그러니까 중용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는데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하다는 소문이 난 사람들을 널리 거두어서 써라. 이런 말이죠. 탕평책하던 영조의 탕평책처럼. 그리고 이게 이편무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왕은 또 문왕처럼 백성들을 참 다친 사람 보듯이 아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내가 더 차원 높은 통치법이 없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뭐랄까요? 가까이 있는 신하라고 해서 설만이, 그러니까 함부로 막 대해서 안 되고, 또 멀리 있는 신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전부 다 대단하죠. 그런데 주공은 사겸사망. 이 사겸사망 그때 이 사망은 뭐냐면 우임금과 이 사망은 세 명의 왕이 아니라 3대의 왕, 3대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와 탕과 문왕무왕. 문왕무왕은 주나라고 그죠? 은나라고. 우는 하나라고. 하은주. 이 3대의 왕, 대표적인 왕. 그러니까 사람은 4명이지만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상 뭡니까? 늘 생각했다 이겁니다. 생각했다. 사망을 겸하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시사사, 그분들이 이 시행했던 4가지 일을 시행했다 이겁니다. 4가지 일. 그분들이 행한 그 4가지 일을 시행했는데, 그 4가지 일은 뭐냐면, 앞에 다 있었죠. 우임금은 절주, 그리고 선언, 그리고 타임금은 집중하고, 입현무방 하는 거. 그 문왕의 시민여상, 망동의 미직행 하는 거. 그 무왕의 불설리, 불망원 했던 이 4가지죠. 이 4가지 일을 시행하기를 생각하였는데, 기후불합자, 이게 다 옛날 일들인데, 주공이 실제로 자기가 이 정치를 할 때는 형인 무왕은 죽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앞에 그 문왕도 죽고 죽은 지 오래됐고, 타임금이란 더 훨씬 오래됐고, 우임금은 아주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위대한 훌륭한 점이 이 현실과 좀 합치되지 않는 것. 현실감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이 당시 자기가 다스릴 때의 당시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앙이사지 하늘을 우러러 항상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뭐 보충할 방법이 없을까. 항상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합니다. 이 앙이사지. 그리고 야이게일이란 것은 뭐냐면 밤을 가지고 낮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 밤낮 없이 생각했다 이겁니다. 야이게일이란 말은. 행위 득지,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개선점이 있구나. 이런 것은 현실 적응해서 보충해서 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좌이대단, 잠을 자지 않고 앉아가지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밤늦게 깨달았잖아요. 이거구나. 응? 그러면 신하들이 자는데 불러가지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서 신하들이 오면 이제 빨리 이것을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이 정말 물론 뭐라 할까요? 위대한 지도자들의 그 여러 가지 사행이 여기에 그대로 다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정치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주. 너무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마시라는 그런 이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근데 대개 폭군들이 망한 걸 보면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망한 임금들이 너무나 많죠. 과거에 보면. 그래서 지도자는 술을 좀 절제해.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도자가 술에 취해서 흐리멍텅한 정신, 취한 정신으로서 계속 있게 되면 국사에 큰 영향을 끼쳐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술 안 마시는 지도자를 만나면 좋겠죠. 이왕이면. 지주의 호선은, 그러니까 좋은 정책, 이런 훌륭한 어떤 사람들의 훌륭한 이론, 이런 것을 잘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중도를 지키고, 너무 지나치게 좌로 가고 지나치게 우로 가면 좋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요즘 정권이
이리저리 바뀌고 하는 것도 보면 중도층의 사람들이, 좌우 사람들이 아니라 중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도층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잃고 얻고가 득실이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도. 그리고 이편무방, 그 사람이 뭡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혹은 뭡니까요? 이 과거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개가천선한 그런 사람이라면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편무방, 참 좋은 말이죠. 이편무방. 그거 참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편무방이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혹은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 다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항상 치료해주고 또 어려움을 구제해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책,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 여상이라 할 수 있죠. 시민 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망도의 미지견, 그럴 거는 자기가 또 자만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내가 뭔가 통치라든지 수행하는 지도자로서의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항상 반성하고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든지 설만히 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언제라도 불러서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것들을 전부 주공은 하은주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이 네 가지 행사를 항상 생각해서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공이 왕은 아니었지만 어린 조카 때문에, 조카가 클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대리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런 것들 가운데 현실과 좀 합치지 않는 것, 현실에 약간 현실성이 벗어난 것이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곰곰이 생각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것을 생각해서, 만약에 자다가 밤늦게라도 그것을 얻었으면 잠을 자지 않고 아침을 기다려서 빨리 실행하려고 그러한 노력을,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분, 세종대왕은 명자의 이것을 그대로 실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고려, 이 왕조 때의 훌륭했던 왕들의 있던 통치법, 이런 것도 연구해서 현실에 살리려고 했었고, 현실에 약간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또 실천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 바로 주공 같은 생각을 했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우오지주의 호선은 당 집중 이편무방 문왕 시민여상 망도의 미지견 무왕 불설이 불망원 주공 사겸사망 이시사사 기후 불합자 앙이사지 야이계일 행이득지 좌이대단. 좌이대단 정말 좋습니다. 좌자 보십시오. 흑토 아닙니까? 흑토죠. 한 사람 이렇게 앉아있고 한 사람
땅에 두 사람이 앉아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좌자가. 근데 여기 집을 얹어버리면 뭐 성좌라든지 오페라좌 할 때 이 좌자가 되죠. 이 좌자. 네. 이건 집이 있는 것이고 이건 집이 있는 것이고요. 방금 쓴 이것은 집이 있건 없건 그냥 앉아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죠. 앉아 있는 모양.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흙토, 땅에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좌이대단.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참, 여기 단자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해가 있죠. 이게 사람들은 땅인 줄 아는데 갖고 올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땅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파도 치는 바다의 물결이구나. 그리고 바다에서 해가 뜨는 장면이구나. 이것은 아마 이 글자는 산동 사람들, 우리 그 서해 있잖아요. 서해를 해 뜨는 쪽을 바라보았던 산동 지역 사람들이 처음 만든 글자가 아닌가, 단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자이죠. 아침 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